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차,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결혼 초반기에 아기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엄청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늘이 도왔나 싶습니다. 지금 이혼 준비 중인데 아기가 있었으면 아마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어머니의 횡포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지 엄마라고 감싸고 돌기만 하는 남편에 질려버렸고요. 결혼하기 전에 만난 시어머니는 털털해서 뒤끝 없고 호탕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주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성격이 털털해서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아나무인 무대뽀였던 거고요. 호탕은 개뿔,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막장 본색을 드러낸 건 신혼 초 집들이 때였어요. 할 줄 아는 것만 간단히 차려라. 식구들끼리 먹는 거니까 애쓰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들이 3일 전에 전화를 해서는 대뜸 음식 뭐 할 거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할 줄 아는 것만 하라고 하셔서 불고기 볶고 잡채하고 해물탕 정도 하려고요. 했더니 갑자기 버럭 하면서 맨날 집에서 먹는 걸 뭘 또 너희 집 가서 먹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뭐 좀 새로운 걸로 아이디어 내서 준비해봐라. 그리고 이모들도 다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하고 툭 끊는 겁니다. 너무 벙쪄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 솜씨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엄마한테 SOS를 쳤습니다.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종갓집 며느리로 대식구 책임지다 보니까 10인분 상차림쯤은 코 푸는 수준으로 쉽게 뚝딱이에요. 손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못하는 요리가 없습니다. 육해공 어떤 재료도 문제가 없고 궁중요리, 산채요리, 심지어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태국, 인도 요리도 조금씩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집들이 메인 셰프로 엄마를 모시고 제가 보조를 하기로 했죠. 물론 도와주신 엄마께는 너무 죄송해서 여행이든 쇼핑이든 원하시는 걸로 두둑하게 보상할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집들이 날 시부모님의 도련님, 아주버님, 신우의 조카들, 그리고 시이모들까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엄마랑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을 하나둘 내놨고 다들 음식 종류에 한 번 놀라고 맛에 2번 놀랐어요. 시이모들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면서 촌티 팍팍 냈고요. 밥 잘 안 먹는다던 조카들까지 상에 코 박고 먹을 정도였습니다. 다들 잘 먹는 거 보니까 다행이다 싶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둘째치고 사돈인 우리 엄마도 있는데 같이 식사하자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어디 식당 와서 밥 먹는 것 마냥 먹기만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돈 이거 맛있네. 이것 좀 더 내오세요. 저것도 입에 맞네. 집에 싸가게 포장 좀 해줘요.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식당 종업원도 아니고 너무 화나더라고요. 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니까 엄마는 눈짓으로 참으라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딸 가진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 상황에 남편 놈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처먹느라 바빠서 제 표정이 썩어가는지 장모님이 식당 종업원 취급을 받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진짜 뒤통수를 훌려 갈기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그렇게 남편놈, 시댁 식구들 모두 밥 잘 먹고 후식 먹을 때까지 저랑 엄마는 앉을 새도 없이 서빙 기계처럼 움직였고요. 다들 집에 가면서도 사돈 고생하셨다. 잘 먹었다.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날 한눈에 알아보고 이 집구석이랑 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 천지였습니다. 남편만 잡아 족치고 넘어갔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저에게 음식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가야. 저번에 사돈이 해줬던 것 중에 무게 미나리, 김 넣고 무친 거 있잖니? 탕평채요? 그래 그거. 그것 좀 네가 해서 갖고 와라.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그게 딱 생각나네. 말은 저보고 해오라고 하지만 제가 못해서 친정엄마한테 부탁해야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매번 전화해서 이럽니다. 집들이 때 열받은 걸 생각하면 어머님이 직접 해서 드세요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염치를 불구하고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음식이 맛있어서 또 생각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솜씨 인정받는 것 같다며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엄마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엄마는 제가 속상할까봐 더 웃으면서 해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음식 요구를 거절할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답이 없어서 남편한테 상의를 했더니 이 인간은 왜 엄마만 해다 주냐? 면서 지가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네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다면서 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좀 해달라면서 어디 멍멍이가 짖는 소리를 잘도 합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한 게 수개월, 일부러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다, 해외여행 가셨다 등등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시어머니의 음식 주문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음식 주문을 거짓말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거절할 이유가 생겼죠. 바로 친정엄마가 식당을 내시게 된 겁니다. 친정엄마 음식은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다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식당 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말이죠. 사람들 이야기에 엄마는 항상 그냥 웃으면서 넘기셨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는 엄마가 자주 다니는 등산길 초입에 작은 식당이 비었는데 인수해볼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당 일이 워낙 힘들고 고돼서 저는 말렸는데 엄마는 집에 있기도 심심하고 가진 재주라고는 음식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대로 좀 써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날 잡아서 그 식당을 보러 갔죠. 아담한 크기의 작은 식당이더라고요. 엄마는 장사 크게 벌릴 생각 없고 인테리어 아기자기하게 해서 대여섯 테이블만 놓고 싶다고 하셨고 그 정도면 엄마가 하시기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식당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이제 엄마가 식당 일로 바빠서 음식 따로 못 해주신다고 했어요. 되게 아쉬워하긴 했는데 뭐 별다른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음식 주문은 끝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 놈이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식당을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통화하다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점심때쯤 시이모들과 나타나서 밥을 먹고 갔대요. 개업 축하한다면서 화분도 하나 들고 왔길래 엄마가 점심 대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업 인사하러 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는 바로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 식당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간대요. 하루는 동네 아줌마들을 몰고 우르르, 또 다른 날은 동창 친구들을 몰고 우르르, 시이모들 데리고 우르르, 시누이랑 조카 데리고 우르르, 적게는 4-5명, 많게는 10명 정도 데리고 와서 테이블을 차지한대요.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으면 빨리 나가라는 듯이 밥 먹고 있는 사람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고요. 음식도 잔뜩 시켜서 먹는데 설상가상 더 큰 문제는 음식값을 안 내고 그냥 간다는 거죠. 한 번 와서 먹고 가는 금액이 4-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된대요. 먹고 나서는 사돈 오늘도 잘 먹었어요? 하고 그냥 간답니다. 엄마는 사돈 어렵다고 아무 말도 못 하시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뒷목을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앞으로 시어머니 식당에 오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됐다며 괜한 얘기를 꺼냈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알바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와서 그냥 밥 먹고 가는 사람 아냐고 물었죠. 모를 리가 없죠. 안다고 하길래 그 사람 또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한테 바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알바생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돈 안 내고 먹고 가는 아줌마가 식당에 왔다고요. 마침 회사도 점심시간이라 밥 먹다가 바로 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엄마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가관이더군요. 친구들 7-8명을 때로 몰고 와서는 막걸리 마시고 춤판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는 시어머니가 사서 들고 온 거겠죠. 그야말로 진상 중에 진상.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순간 몇 초 당황하고서는 추던 춤을 계속 추더라고요. 그렇게 노래에 맞춰서 춤을 다 추고 나서야 저한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 안 내셨다길래 제가 받으러 왔어요.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그동안 드신 음식값 대충 계산해도 200만 원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다 결제해주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뭔 음식값이 200만 원이나 나와? 사돈 말해봐요. 나는 사돈이 나한테 호의를 베푼 건 줄 알았는데 나한테 대접한 거 아니었어요? 네? 어디 말 좀 해봐요. 시어머니가 이토록 무개념으로 나오니까 엄마도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마디를 하셨어요. 사돈, 대접은 무슨 대접이에요? 그리고 암만 대접이라도 처음 한두 번이고 정도가 있지.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그리고 우리 알바생이 계산서 테이블에 보란 듯이 놔도 계산 안 하고 가셨잖아요. 계산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 다 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사돈.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요?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계산서를 받았으면 눈치껏 돈을 냈겠죠. 저 그렇게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찢긴 누가 찢었다고 그래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엄마와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렇게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적을 깬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바생이었죠. 저기에 다 찍혔어요. CCTV요. 저도 깜빵하고 있었던 CCTV의 존재. 엄마와 여자 알바생 단 둘이 가게에 있을 때가 많아서 방범용 CCTV를 달아놨었거든요. 그 CCTV를 돌려보면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죄다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어머님, CCTV 돌려볼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이쯤에서 깔끔하게 음식값 주고 가세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그릇을 다 집어 던지고 식당에 있는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끌고 온 친구들은 이미 도망간 지 오래고요. 저는 엄마가 혹시 다칠까봐 일단 주방으로 대피시켰는데 그러고 나서는 저도 그 이상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시어머니의 행패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찰관이 들어오더라고요. 알바생이 신고를 했나봐요. 경찰관이 시어머니를 제지하고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엄마 가게고 저 사람은 시어머니다. 몇 달 동안 음식값을 안 내서 내라고 했더니 저런 거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경찰관이 다친 사람도 없고 가족 간의 오해가 있는 모양이니까 이제 잘 이야기해서 풀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는 더는 난동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나가자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옷가지를 챙겨 입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전 시어머니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식당을 보고 있는데 참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지금 생각해도 암담합니다. 엄마는 저를 붙들고 이제 너 식구들 어떻게 보냐? 김서방이랑 괜찮겠냐? 하시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식당 CCTV를 뒤졌습니다. 그래서 음식 잔뜩 처먹고 돈 안 내고 가는 영상 일일이 다 찾아냈고요. 당연히 식당 깨부수고 행패 부리는 장면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아서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서 시어머니를 무전 취직 신고해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분이 덜 풀려서 더 처벌할 죄목이 없나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다네요. 무전 취식은 경범죄로 처벌이 약한데 사기죄는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남편 놈은 지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길래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혼하자면 겁낼 줄 아냐고 더 날뛰네요. 그래서 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하니까 그제야 입을 좀 다물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이혼 이야기에 마음 아파하셨지만 더 늦기 전에 잘라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오히려 잘됐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쪽에서 합의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요. 절대 안 해줄 겁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은 피눈물을 흘려봐야죠.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